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서하셨나요? 오늘은 어휘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 독서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독서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열심히 시키세요. 초등시기 내내 한 가지 공부만 집중해야 한다면 뭘 할까요? 라고 한다면 독서를 꼽고 싶을 만큼 여러모로 너무나도 유용한 그런 연료가 되어주는 그런 공부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어휘력에 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 영어, 어휘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요. 상대적으로 국어, 어휘에 대한 이러한 과정들을 먼저 겪고 나서 이제 영어책 읽기가 시작되고 나면 영어, 어휘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를 모두 상상을 하면서 들으세요. 자, 어휘력이 왜 중요하냐? 많은 어휘를 알고 있는 아이들일수록 책을 읽었을 때, 글을 읽었을 때, 시험에 나온 지문을 읽었을 때 그 지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즉 문해력, 독해력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어휘력이 높은 건 유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휘를 100% 아는 것이 문해력과 100%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앞으로 겪어나가야 될 입시와 시험의 모든 과정들에서 어휘를 완벽하게 안다라는 것만으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볼 시험은 국어 어휘력 테스트, 영어 어휘력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 어휘들로 이루어진 문장,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단, 문단으로 이루어진 한 편의 지문, 긴 지문들을 국어든 영어든 쭉 읽어 내려가면서 글 전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 주제, 그리고 무엇에 관한 글인지 파악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내는 게 결국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어휘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휘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좋고, 또 하나 어휘를 직접적으로 뜻을 찾아보고 그것들을 암기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되도록 자주 그 어휘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뇌에 각인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어휘를 프로 안다라는 전제 하에 문제를 풀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결국 최종적으로 그 풀어야 되는 국어 시험지, 영어 시험지에는요, 우리 아이가 모르는 어휘들도 상당수 출제가 되고야 말 것이다. 우리 아이가 모든 어휘를 아는 지문만 풀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르는 어휘가 섞여 있는 지문을 풀 때 어휘를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문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준비가 있으면 좋을까? 어떤 경험들이 아이가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씩만 습관을 바꾸어 주시면 우리 아이가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모르는 어휘를 만났을 때 아이가 물어보거나 물어보지 않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모르는 어휘가 나왔어요. 그러면 물어보는 아이가 있어요. 협약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 만났다고 할게요. 협약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자, 부모님은 너무나 기특하죠. 이놈 자식이 언제 이렇게 커서 협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책도 보고 또 그거 볼 때 그냥 지나치지도 않고 협약이라는 거를 나한테 물어보네. 크게 될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뿌듯하죠. 그러면서 협약에 대해서 바로 검색을 해서 찾아주시거나 알고 계시는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단계. 바로 말씀해주지는 말아보세요. 네. 분명히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온 단어예요. 협약 이렇게만 써있진 않았을 거예요. 무슨 협약에 따르면 하면서 문장 안에서 협약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문장의 다른 어휘들은 다 아는 어휘인데 협약만 모르는 경우일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아이한테 되받아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 것 같아? 라고 가볍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볍게가 핵심이에요. 뭔데? 협약 몰라? 저번에 나왔잖아. 왜 몰라? 하면서 협약을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지적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모를 수 있잖아요.
새로운 어휘는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모르는 것 자체를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시면요, 아이는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게 되고요, 모르는 채로 영영 남게 될 거예요. 자, 아이가 협약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는 부모님도 가볍게, 근데 뭐 같아? 무슨 문장에서 협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협약이라는 단어 들어봤어? 하면서 그 어휘를 질문하는 자체를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아이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 몰라. 엄마 알려줘. 모르니까 물어보지 하면서 부모님이 질문하신 자체를 굉장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알려주세요. 대략적으로. 반드시 사전을 찾진 않아도 되고요. 그냥 당장 떠오르는 이야기들로 이해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협약? 무슨 약속 같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 나름의 추측을 해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친구들은 아이가 추측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물어 본 거였거든요. 영어에서도 똑같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이가 추측을 했을 때 그게 대략적으로 비슷하다라고 할 때는 비슷해 거의 맞아 하면서 긍정을 해주시고요.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했다. 그럴 때는 그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근데 좀 다른 뜻일 걸 아마 하면서 엄마가 뭔가를 단정 짓지 마시고요. 아이가 아니라는 정도는 알고 넘어갈 수 있게, 그리고 다시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게, 정 궁금하면 본인이 사전을 찾아볼 수 있게, 종이 사전 아니어도 되잖아요. 네이버 치기만 하면 막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는 분위기,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과정이 좋았던 아이들은 부모님이 추측해보라고 했으니까 문맥 안에서 새로 나온 어휘의 뜻을 추측해보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그 어휘를 뇌에 각인시키는 아이들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독서만으로도 어휘력을 매우 풍부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어봤는데 되물어보면 짜증을 나고 그냥 알려줘 답답해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요. 우리 아이 성향에 따라서 반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형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절대 안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귀찮기도 하고요. 또 모른다고 무시당할까봐 그러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거를 몰라도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뭐지? 약속인가? 잘 모르겠네 하면서 그냥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물어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아이를 불안하게 의심하면서 생각하시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대로 넘어갔는데 책이 이해된다라고 할 때는 아이가 그 어휘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어느 문맥에 따라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케이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단순히 귀찮아서 안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런다고 해서 엄마가 그 아이가 읽고 있는 책을 들어서 너 여기 이 단어 모르지? 협약 알아? 모르지. 모르는데 왜 안 물어봐? 귀찮아서 그랬지. 모르면서 이게 뜻이 이해가 돼? 너 이 책 이해 안 되지? 하면서 너무 아이를 막 몰아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에게 너무 어렵거나 아이가 도저히 호기심을 보일 수 없는, 관심이 없는 단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한번 나왔는데 그냥 넘어갔으면 다음번에 협약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는 지난번에 이거 본 적이 있는데 나 그때 이거는 잘 모르고 넘어갔는데 이 문장을 새로 보니까 이 정도겠구나 하면서 협약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아이 스스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편안한 상태에서 독서를 통해 어휘력과 문해력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이가 물어보는 경우에는 무슨 뜻인 것 같아? 하면서 추측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요. 물어보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때려 맞추고 있다라고 아이를 믿어주시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의심한다고 아이의 실력이 올라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요, 원래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안에서 대략적으로 추측해가면서 쌓아가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만나지 못했거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휘들을 나중에 중고등학교 시기에 국어, 영어 어휘로 해서 부족한 어휘들을 일률적으로 암기를 하는 과정들이 따라올 거예요. 어휘의 양을 강제적으로 늘려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독서 습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휘에 대한 질문들 언제나 환영하고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열심히 답글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무슨 뜻인 것 같아? 네, 이 질문 거의 초, 중, 등 아이가 책을 읽는 시기 동안에는 그 말을 달고 사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에게 추측할 기회를 주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